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최근민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4강으로 타문화의 이해와 적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란 무엇일까요? 한 사회가 그 처한 환경 가운데서 올바른 기준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이 문화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학이라고 하면은 선교 역사, 그리고 선교 문화, 선교 전략, 또 선교 신학, 이 네 가지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선교사에게 문화란 선교사가 넘어야 할 첫 번째는 국경의 벽을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문화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먼 타국에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선교지에서 이 문화를 이해하고 또 문화에 적응하고 또 이 문화의 벽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처 방법을 선교사는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를 자세히 보면은요, 로이드 퀘스트라는 학자가 문화의 네 가지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계관, 그리고 신념, 가치관,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관이란 무엇이 진리인가, 신념을 통해서 무엇이 실제인가, 또 가치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또 행동, 관습, 습관,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통문화 이런 개념의 문화에 그치지 않고요, 그 문화 속에 그들의 종교도, 그 문화 속에 그들의 신앙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가치관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선교사에게 어쩌면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벽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는 정말 그 나라별로, 지역별로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대략적으로요, 정치 체제에 의해서, 또 어떤 대륙이냐, 섬이냐, 반도냐, 이런 산악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또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은 더운 기후이고 우리 서구 유럽 쪽은 추운 기후 문화권입니다. 주로 그래서 아시아권에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관계 중심 문화가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때도 직접 표현을 하죠. 또 이 집단주의가 강하고요. 그리고 체면, 명문, 의리, 그리고 나이를 물어보고요, 또 서열을 정확히 세우고, 이런 또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시간도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이런 시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운 기후의 문화권인 서구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어떤 문화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들은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대신 나, 그리고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직접 표현을 잘 하지 않고요, 간접적 표현에 발달되어 있고,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문화보다는 사생활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즉흥적인 것보다는 계획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를 중요시 여기죠. 또 시간 개념도 이런 아시아 문화권의 적당한 시간, 상황에 맞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시간, 온타임 내지는 인타임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아시아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문화 차이를 겪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아시아 어떤 선교지에서 서구 선교사와
우리 아시아권 한국 선교사가 함께 공동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선교지에 들어가서 한 아시아의 선교지에 들어가서 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또 이런 차이를 같은 아시아권이지만은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정치 체제에 따라서요.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아니면 중립국가나 이런 정치 체제에 따라서 확연히 다르고 또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또 확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문화를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몇 가지를 필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적, 지정학적 영역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 인구 통계학적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문화적 영역, 또 종교적인 영역, 또 역사적인 부분은 어떤 특징을 이 나라는 갖고 있는가? 정치는 어떤 형태의 정치를 갖고 있는 나라인가? 언어는 어떤 언어이고 어디에서 온 언어이고 또 표준어는 무엇이고 또 각 부족들의 언어는 무엇인가? 이런 또 언어 체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할수록 선교사는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꼭 이해하고 그곳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화 타문화라고 하죠. 이 타문화에 접촉하면서 타문화에 또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선교사가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컬처 쇼크라고 하는 문화 충격은 생각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지난 강의 때 배웠죠? 초기 3년 동안 선교사들이 겪는 스트레스 지수가 400까지 올라간다. 아마 그 부분에 상당한 부분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화 차이일 것입니다. 네팔에서는 제가 섬기는 네팔에서는 제가 갔을 때 가장 큰 문화 충격은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어려웠던 것,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왼손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 화장실에 들어가려면은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그 비누를 보면은 저거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도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 충격을 선교사는 잘 극복해야 되고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문화 충격을 잘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는 자문화,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팔 같은 그런 선교지에서 이곳은 경제 발전도 느리고 또 위생 수준도 낮고 이렇게 굉장히 낮은 문화로 낮은 수준의 나라로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도 전에 그들 선교지의 사람들과 선교사의 사이에는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양인들, 이들은 외국 사람들,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문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우리도 만만치 않은 특유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문화의 특수성, 이런 서열 문화라든가 질서 문화, 이런 장유유서라든가 이런 문화들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가서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고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요, 선교사는 무조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태도로만 간다면은, 자칫하면은 성경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를 섞이게 할 수 있는 혼합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아마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런 기독교가 이 남아프리카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 북쪽으로는 이런 무슬림들이, 중앙아프리카 지역 위주로 해서는 그들의 토속 종교가,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아프리카의 이 아프리카 선교의 문제점은 이런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일찍이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충격을 선교사가 잘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 충격이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이런 상식적인 것들, 일반적인 지침들이 갑자기 작용하지 않을 때 경험하게 되는, 마치 방향 감각을 한 산속에서 잃어버린 것 같이 우리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문화 충격은요, 처음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은 1단계는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뭐 괜찮네, 신기하다, 재밌다, 사진 찍고요. 그래서 1단계는 관광객의 단계입니다. 관광객의 단계는 저희들이 문화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신나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는 왜 신호등이 없지? 왜 이 나라는 쓰레기를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 왜 이 나라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지? 이러면서 서서히 불편함이 시작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어떨까요? 네, 이 선교지의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을 점차적으로 적응해가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반면, 혹은 이 4단계에 와서 포기하고 번아웃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때로는 육체적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2년 차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동일한 이런 단계를 겪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제 소변에서 이렇게 소변 색깔이 붉은색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선교사님 너무 힘드신 생활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누구나 참 선교지에서 겪는 이런 단계들입니다. 피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은 우리가 이 단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또 조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 이 강의의 특징입니다. 이 선교 신학을 배운 어떤 실천 신학의 한 부분으로서 선교학을 배우고 이런 선교지에 적응하는, 제시하는 그런 선교학이 아니라, 선교지를 경험한 선교사가 그 경험들을 선교 이론에 담아보는 이런 강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문화의 충격의 증상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잦은 불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로부터, 또 선교사 가족들로부터 이런 잦은 불평이 시작하면은 문화 충격이 시작되었구나. 그리고요, 예민한 반응, 그리고 감정적입니다. 때로는 점점 심해지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소용없어, 말하나 말아야 어떡해,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 때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현지인이나 동역자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당신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당신들이 이렇게 시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의 표현으로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때로는 고국에 대해서 멍하고 하늘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비행기가 뜨기만 하면은 한국에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이런 선교비에 대한 걱정, 선교 후원에 대한 걱정,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이곳에서 평생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시작하면은 문화 충격이 시작된 것이고, 문화 충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문화 충격이 심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선교사는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 충격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 언어 의사소통의 부족에서 옵니다. 그래서 언어를 선교지에 가서 처음에 체득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 습득의 이유만이 아닙니다. 이 문화를 이해하려면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변화가 급변화가 되죠. 삶의 패턴이 급변화가 되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한 큰 원인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급변화가 오고,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원인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 때의 상식과 선교지에서 상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네팔에서는요, 쓰레기를 막 버려요. 그래서 청소를 하라고 했더니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하냐고 제가 학생들에게 청소하라고 요구했더니, 이 청소하는 것은 낮은 카스트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낮은 카스트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충격이죠. 그래서 감정과 가치관이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면요, 이 도널드 라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존력 있는 선교사는 배우는 선교사다. 그리고 일방으로 가르치는 선교사가 아니라 주고받는 선교사다. 물어보고 대화한다. 그리고 혼자 속 썩고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말 이 도널드 라슨의 이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에 정말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이 기간에는 여행과 해당 국가의 문화, 역사, 지리도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한국어를 쓰는 먼저 온 선배들 가정과도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을, 선교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신뢰를 형성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의사소통입니다. 이 의사소통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특히 이 시기에 조심해야 할 부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문화 중심, 한국 문화가 다 옳다고 자문화 중심, 자문화 우월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다르게 보이는 것들도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그들만의 전통과 관습과 행동도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꼭 언어를 공부하면서 문화에 적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질감을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887년에 언더우드가 처음 세문안교회를 세웠을 때는 초가집이었습니다. 1910년에는 근데 이 서구식으로 왔고요. 1949년에는 좀 더 서구식, 마치 성당 같은 예배당이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어떤 마인드로 선교지에 가서 자기 문화대로가 아니라 그 현지에 맞는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그 실천들이 선교지의 현지 리더들을 통해서 또 자기 것이 되어가는 것도,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선교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선교사의 삶은 국경의 벽을 넘고요. 두 번째로
타문화의 벽을 넘어서 결국은 하나의 미랄이 되고 또 낮추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타문화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